품속에 회칼을 소지하고 있는 그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체포해서 구속까지 시키는 데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안녕하십니까. 부산보호관찰소장 양봉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나연입니다. 범전국 사람들 4편, 오늘은 부산 보호관찰소에 찾아왔습니다. 이 범죄 예방을 위해 불철주야 힘써주시는 영광의 주인공분들 모셔봤는데요. 그럼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서 수사팀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민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우승 책임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보호관찰소 서부지소 범죄예방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준호 주무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세 분 모셔봤는데요. 두 분께서는 신속수사팀에 근무하고 계세요. 저는 전자감독관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신속수사팀은 약간 생소한데 어떤 업무를 하는 곳인가요? 네, 그 신속수사팀이라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장치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사건 발생 시 현장에 즉각 출동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또 조사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현행범 체포 등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서 대상자가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범죄 예방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팀이 언제 생겼나요?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강윤성 사건이 발생하면서 작년 10월 12일부터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서 77명의 수사요원이 근무를 다시 재개하였습니다. 그럼 수사 기간이 많이 단축됐는데 그 수사 건수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전국에 입건된 전자감독 위반 건수를 보면 총 301건인데요. 사실 예전 전자감독 대상 위반 건수의 경우에는 사건을 모아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신속수사팀 개시 이후에 단 한 건의 준수사항 위반이라도 즉각 입건하여 수사를 함으로써 대상자가 한 건의 준수사항 위반이라도 수사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경각심을 주게 되어 더 큰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보호관찰관으로 근무하시면서 또 신속수사팀으로 근무하시면서 등등 이렇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을 것 같아요. 지난달 초 상황이었는데요. 음주 제한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에 대해서 저희가 주거지로 방문해서 현행범 체포를 하였는데 품속에 회칼을 소지하고 있는 대상자를 확인했습니다. 평소 정신질환이 있었고 또 층간소음 문제로 인해서 이웃에게 앙심을 품고 있던 중에 저희에게 이 회칼을 이용해서 보복하겠다, 이웃 주민에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야기해서 저희가 현행범 체포를 하였고요. 구속영장 청구를 하였는데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석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상자가 위험한 것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그날 저녁까지 계속 행동 관찰을 하던 중에 그날 저녁에도 음주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또 외출 제한 위반해서 저희가 다시 재차 현행범 9시간 만에 검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분도 혹시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거 있을까요? 제가 담당하고 있는 대상자 한 명이 평소에 지도감독에 되게 저항적이고 그 준사항을 수시로 위반하면서 또 무면허 운전도 그 일삼고 있는 좀 매우 성격도 매우 공격적인 그 아주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대상자로 분류된 대상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상자가 지도감독에 워낙 저항적인 대상자이고 또 평상시에 또 조직폭력배처럼 보이는 동생을 또 데리고 다니고 있어서 이 대상자를 현행범 체포함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안전사고 없이 이 대상자를 체포하는 것이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야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신속수사팀 8명 전원을 현장으로 출동을 시켰고요. 또 인근 범죄 예방팀 직원도 3명 정도 지원을 받아서 현장에 총 11명을 출동시켰습니다. 한 팀이 돼서 아주 똘똘 뭉쳐서 그 대상자를 딱 제압하고 이렇게 체포할 수 있었겠네요. 이런 팀워크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게 그래도 얼마 안 된 팀이잖아요. 신생팀인데 업무적으로 어려운 점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처음 접하는 업무다 보니 업무에 대한 미숙함이 있었고 저희가 이제 4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정에는 조금 소홀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독박 육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고생이 많으신데 가족분들에게 영상 편지 한번 남겨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예은아, 재현아 안녕. 아빠 유튜브에 나왔어. 태권도 열심히 하고 또 피아노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아빠 잘 나왔어? 아마 잘 보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이승 계장님도요. 가온아, 다온아. 아빠가 4일에 한 번씩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피곤하다 보니 너희들하고 자주 못 놀아줘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 아빠가 하는 일은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나라 국민을 지키는 일이야. 아빠도 아빠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테니까 너희들도 건강하게 자라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건강하게만 자라지 말고 이제 공부도 좀 하면서 그렇게 우리 행복한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사랑해. 좋습니다. 아주 자녀분들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이준우 주임님도 빠질 수 없죠. 미래의 배우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지금 집도 차도 이렇게 뭐 직업도 안정돼 있고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대신 어디 있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빨리 나타나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부산 보호관찰소에 찾아온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에 또 좋은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부산 보호관찰소가 신속수사팀 전자감독 우수팀으로 최우수팀으로 선정됐다는 소식 들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정된 비결이 또 따로 있을 것 같아요. 그 비결은 아무래도 저희 관내 대상자들이 사고를 많이 쳐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우리 신속수사팀 팀원들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또 능동적으로 솔선수범해서 또 일을 처리해 주셔서 또 그런 영광을 안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팀워크가 좋고 정말 이 동료분들을 배려하고 뭔가 아껴주는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최우수 팀으로 선정되기도 했고 팀워크가 완벽한 것 같거든요. 팀장님, 부산 보호관찰소 자랑 한번 해주세요. 부산 보호관찰소 자랑 뭐가 있을까? 주차 공간이 넓다. 신속한 주차가 가능하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어떤 보호관찰관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앞으로의 계획과 포부 말씀해 주세요. 작년에 제가 불가피하게 외출제한 위반 대상자를 입건한 적이 있는데요. 입건해서 확인을 해보니 5년 전에 제가 담당을 했던 대상자였습니다. 술에 취한 대상자를 깨우고 입건 사실을 통지하니 첫마디가 계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잘 지내셨어요? 다시 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했던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잊지 않고 다시 찾아주었을 때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보호관찰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 환경이 다 안 좋은 대상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상자들 이렇게 지도 감독함에 있어서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그런 보호관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제대로 치는 신속수사팀에 맡기고 지도감독 분야에 좀 더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좀 빨리빨리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보호관찰관이 되고 싶습니다. 다 같이 번제방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부산 보호관찰소장 양봉환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소위 강윤성 사건으로 강력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신속수사팀을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신속수사팀은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자장치와 관련된 재범 발생 시 신속하게 수사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원팀이라는 강력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신속수사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신속수사팀 설치기관 중 가장 많은 수사를 통해 재범 방지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며 아울러 신속수사팀에 대한 애정 어린 지지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부산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화이팅! 감사합니다.